자, 그다음 190페이지 이제 등기소나인데, 자, 등기소는 뭐 등기사무 처리하는 이제 국가 기관이 이제 등기소입니다. 등기소는 이제 법원 이제 소속인데, 뭐 법원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쭉 뭐 등기과, 뭐 등기계, 뭐 등기소 뭐 이렇게 쭉 나눠져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등기소 카나리 나인데, 등기소는 일단 부동산 소재지를 이제 균해서 카날이 이제 정해져요. 그래서 이건 이제 대부분 뭐 행정구역하고 비슷하게 정해져요. 그래서 뭐 카날을 일단 정하는 것은 뭘 균하냐? 부동산 소재지. 그 부동산 이제 소재지 균해서 해당되는 이제 등기소 이게 이제 정해진다. 그리고 이제 카날 이거 위반하게 되면 위반해서 이제 등기가 신청이 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각하를 해야 돼요. 그 여러분 이제 191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 뭐 카날 규정에 위반해서 나인데 카날과 해서 위반하게 되면 일단 뭐 각하해야 되고 각하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해당된 이제 등기는 당연히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 무효로 하고 등기관에 이제 직권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카날 등기소 지정해서 나인데 자 여기는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꼭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어도 이제 카날이 따로 이제 정해질 수 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카날 등기소 이제 지정 기대인데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 이제 카날에 걸치는 경우. 이때는 등기 신청인이 이제 신청에 의해서 카날이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가게 되면 유한대학이라고 있어요. 이게 저기 유한양에서 그 설립한 대학이야. 근데 얘가 학교가 어떻게 되냐면 경계가 학교가 일단 토지 자체가 이제 이렇게 걸려 있어요. 한쪽은 서울시 구로구고 또 한쪽은 경기도 부천시예요. 근데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어요, 이게. 그래서 유한대학교 가면 그 학교 저기 군의 전화번호가 국번이 틀려요. 여기 같은 건물인데 이쪽은 지역번호 0이에요. 여기는 031로 해서 하는 거예요. 같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화번호도 각각 달라요. 이와 같은 경우 지금 건물을 이렇게 지면 해당되는 부분이 이쪽은 서울시 구로구 서울 여기 들어가고 이쪽은 뭐예요? 경기도 부천 들어가죠. 여기 이제 서울시 구로구에 이제 걸치면 이거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경기도 부천시는 부천 지원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인천 지방법원 이제 칸에 들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이제 건물과 관련해서 등기할 때 여기다가 하느냐 여기다가 하느냐 이거야. 그 두 개 다 걸쳐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 신청하는 건물과 관련해서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카날 법원에 이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유가 나인데 사유 보면 이제 기억. 그래서 건물이에요. 그 건물과 관련해서 수개 등기소 카날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와 관련해서는 카날이 두 개 이상 걸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얘는 지번이 딱 정해져 있죠. 지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여기 토지는 여기다 하면 되고 여기 토지는 여기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개 토지에 걸쳐서 건물이 건축이 되면 이때는 해당된 건물이 두 개 카날 구역에 걸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해당된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여기다 할 건지 여기다 할 건지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보면 동그라미 3번 보면 카날 등기소 지정 신청한 이해관계 등기 신청인이 카날 지정과 관련해서 각각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청할 때는 누구한테 하느냐 그 내용인데 자, 이거는 상급 법원의 장. 두 개 이제 카날과 관련해서 상급 법원의 장한테 신청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지금 이쪽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이에요. 여기는 인천지방법원이에요. 카날이 각각 다르죠, 법원이.
여기 이제 지방법원 위에 상급법원장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상급법원이면 서울 고등법원이 이게 상급법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지정 신청하냐? 서울 고등법원장한테 신청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그게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보면 상급법원의 장이에요. 그래서 상급법원의 장에게 각각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이 뭐 남부지방법원에서 해라, 아니면 인천지방법원에서 해라, 이렇게 이제 결정해주면, 지정해주면 앞으로는 등기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법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날 지정은 일단 건물이 이제 대상입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 가시면 이제 카날의 변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등기소가 일단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지정이 돼요. 근데 뭐 행정구역이 변경이 됐다든지 아니면 등기소가 새로 설치가 됐다, 그럼 이때는 관할이 이제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 관할의 변경.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이제 등기사무의 위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1번 대법원장 체크해주시고, 등기사무의 이제 위임은 누가 하냐? 대법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제 관할이 여기 이제 관할 구분되는 경계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관할 구역하는 경계 기준에서 자, A 등기소가 있고 그다음에 B 등기소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상으로 보게 되면 관할은 A 등기소죠. 근데 여기 지금 토지와 관련해서 지금 등기하려고 A 등기소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2시간 걸려요. 근데 여기 B 등기소로 가는 것은 버스 타고 30분밖에 안 걸려요. 이와 같은 경우 지금 경계선을 기록하게 되면 여기 부동산은 관할은 A 등기소죠. 근데 등기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더 편하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관할 구역과 관련해서 원래는 여기서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해당되는 구역의 등기와 관련해서는 B 등기소가 처리해라, 이렇게 위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 등기사무의 위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위임시키냐? 대법원장이 위임한다 이거. 자, 여기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한다고 됐어요. 상급법원의 장. 그래서 관할과 관련된 지정은 상급법원의 장이고, 등기사무와 관련해서 위임은 상급법원의 장이 아니고 누가 하냐? 대법원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법원장,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등기사무의 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뭐 자연재해 등이 있으면, 뭐 홍수가 났다, 등기소가 홍수가 났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 등기사무 처리 못하죠. 이때는 일정 기간 동안 등기사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누가 하느냐?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해서 등기사무에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관할은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관할에 지정하게 되면 누가 해야 되냐? 상급법원장. 그 다음에 사무와 관련해서 위임 넣으면 누가 하냐? 대법원장이 한다, 그 얘기. 자, 그 다음 193페이지 가시면 이제 등기간 해서 나있는데, 등기간은 등기사무를 이제 처리하는 그와 같은 이제 국가기관을 등기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일단 법원 소속이에요. 법원 소속인데 주로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등기사무를 이제 수행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 국가기관이 등기간입니다. 등기간.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등기간 업무 처리 제한에서 나있는데, 자, 등기간이 자기 소유 부동산과 관련해서 자기가 등기를 하는 게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자기 친족에 해당되는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관이 자기가 직접 등기를 하면 되냐 이거예요. 못할 건 없죠. 뭐 사람이 없으면 뭐 자기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는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조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번 뭐 업무 처리 제한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등기관이 자기나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와 같은 사람들이 등기 신청인, 뭐 소유권 이전이나 그와 같이 신청을 한 경우, 이때 이제 해당되는 등기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성인
2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조서를 작성해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절차상 그와 같은 이제 제한이 있다. 그 이야기. 그래서 별 쓸데없는 거 다 규정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 194페이지 가시면 뭐 등기관 책임 해산하인데 옛날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 등기관이 등기사무 처리할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뭐 손해를 이제 발생시키면 등기관이 직접 배상하는 게 아니고 누가 배상하냐? 국가가 이제 배상하고 특히 이제 등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서 했을 때는 국가가 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194페이지 가시면 이제 등기에 관한 장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등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등기부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하기 때문에 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등기부 또는 등기부 이렇게 표현만 했었는데 등기부나 등기 기록이나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등기와 관련된 사항, 뭐 부동산 표시하고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것, 이게 이제 등기부고 지금은 이제 종이로 작성 안 하기 때문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를 지금은 등기부 또는 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등기부, 등기 기록은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두 개예요. 토지하고 건물. 그래서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로 해서 두 가지로 이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등기부 편성 나인데 뭐 지난번에 한 거고 그다음 여러분들 그게 구분 건물 기록에 관한 특칙에서 나인데 구분 건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197페이지 할 때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다음 이제 195페이지 가시면 등기 기록 양식, 즉 등기부 이제 형식이에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 등기 기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봤죠. 표제부, 갑구, 얼구 세 개로 구성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표제부하고 갑구, 얼구 세 개로 이제 구성이 되고 뭐 표제부에는 이제 부동산 표시예요. 그래서 토지는 표시 걸면 딱 네 개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게 이제 표제부 토지와 관련해서 표제부에 등기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과 관련해서는 소재, 지번, 뭐 건물 번호, 건물 내역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하고 얼구에서 나와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한 사항.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세 개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7페이지 가시면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 원래 이제 원칙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등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옛날식으로 하자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부를 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은 토지뿐만 아니고 건물도 뭐예요? 별도의 부동산이죠. 그래서 등기부가 건물과 관련된 등기 그리고 토지와 관련해서 등기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얘기.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의 등기부, 즉 하나의 등기 기록을 할 때는 세 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얼구.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표제부는 표시에 관한 사항이고 갑구는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걸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이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되냐? 등기부가 돼요. 이와 같은 이제 구성과 관련해서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197페이지에 그게 가로 2번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에요. 그럼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 여러분들 198페이지 가시면 구분 건물의 이제 등기 기록이 나 있어요. 그럼 그게 보면 일단 제일 위에 제목이
한동 건물의 표제부 이렇게 돼 있죠. 한동 건물의 표제부. 그래서 그게 꺽쇠에 보면 표제부 이렇게 돼 있고 한동 건물의 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칸에 있는 건 구분 건물의 표제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도 보면 꺽쇠 표제부 해가지고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표제부가 두 개가 있죠. 표제부가 두 개. 그래서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이제 등기 기록이라고 할 때는 표제부가 두 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분 건물이 뭐냐면 자, 지금 여기 이제 건물이 있어요. 그 외형상으로 보게 되면 자,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뭐냐면 한동의 건물이에요. 이거 자체가 한동의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한동의 건물이면 민법상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 민법 원칙대로 하자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게 일물 일건의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구분 건물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외형상으로는 한동의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일부 이 부분을 소유권의 대상으로 별도로 인정해줘요. 이때 소유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하자면 이 부분은 한동 건물이 아니고 한동 건물, 즉 물건의 일부죠. 물건 일부에 대해서는 원래 권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민법에서 하자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고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으면 건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소유권 대상으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이때 소유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구분 소유권과 관련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등기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해요.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그럼 여기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면 여기에 대한 등기겠죠. 구분 소유권에 대한 등기죠. 근데 그러면 이때 등기를 할 때 얘만 따로 띄어가지고 등기를 하냐. 얘는 그냥 건물 일부죠. 그래서 이때는 나타내 줄 때는 한동 건물 전체, 여기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 구분 소유권이 대상인 이분에 대한 표시를 또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가 총 몇 개가 만들어지냐? 두 개가 만들어요. 자, 그래서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하고 그 다음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표제부하고 그리고 구분 건물에 대한 갑구하고 얼구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한동의 건물이 있는데 자 101호부터 해가지고 502호까지 있죠. 그러면 구분 건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이 칸별로 다 구분 건물이잖아요. 10개가 있다는 얘기야. 101호, 102호 해서 총 몇 개가 있냐? 10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동 건물에 총 10개 구분 건물이 있으면 지금 여기 한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 만들고 구분 건물에 대해서 표제부 만들고 갑구하고 얼구 만든다고 했죠. 여기 구분 건물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얼구는 101호부터 해서 502호까지 해서 총 몇 개가 다 들어가냐면 10개가 구분 건물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돼야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는 이 자체가 뭐가 되냐? 하나의 등기 기록이 돼요. 하나의 등기 기록. 자, 그러면 지금 101호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거 지금 등기부를 발급받으려고 해요. 발급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이거 신청하게 되면 자 101호부터 남의 집 그 다음 502호까지 다 나와야겠어요? 아니면 자기 집것만 나와야겠어요? 자기 집것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건물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등기 기록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등기사항 증명서요. 옛날로 이해하면 등기부 발급이에요. 발급과 관련해서는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가 신청한 해당 구분 건물의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얼구 이것만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물어볼 때 이걸 물어보는지 이걸 물어보는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195페이지 보시면 195페이지 제일 위에 첫째 줄 195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첫째 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요. 그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101호와 관련해서 구분 건물이죠. 얘는 등기 하나의 등기 기록을 이야기할 때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 이거하고 구분 건물 여기 한동 건물에 들어가 있는 전체 10개와 관련해서 구분 건물에 대한 표제부 갑구 얼구 이렇게 구성된 게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보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그래서 한동 건물에 대해서 표제부만 두고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얼구를 두도록 하고 이걸 전체를 합해서 뭐라고 하냐 하나의 등기 기록이다. 그래서 각 구분 건물마다 뭐야 표제부 갑구 얼구를 다 두고 이걸 다 통틀어서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뭐라고 보냐 하나의 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이다. 하나의 등기 기록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각 구분 건물의 표제부 갑구 얼구 이게 구분 건물과 관련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동그라미 3번 다만 구분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에 교부나 열람을 할 때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구분한 건물에 관한 기록을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그거는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발급을 할 때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할 때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자기가 신청한 거 101호면 101호에 대한 구분 건물의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얼구 이걸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거.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구분 건물의 하나의 등기 기록 구성 자체를 물어보게 되면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구분 건물에 대한 표제부 갑구 얼구인데 이거는 각 세대별로 즉 각 구분 건물마다 다 갖춰진 걸 뭐라 보냐 하나의 등기 기록이고 그 다음에 발급과 관련해서 물어보면 이건 들어가고 해당되는 구분 건물 101호는 101호에 표제부 갑구 얼구 그 나머지 뭐 201호나 이런 거 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급과 관련해서 물어볼 때하고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자체 물어본 거하고 하나의 등기 기록이 의미가 달라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195페이지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거하고 3번하고 그게 대상이 틀린 거예요. 대상이 틀린 건데 이거 구분 못하면 맨날 뭐 이거 물어보는데 혼자서 이거 찾고 이거 물어보는데 또 혼자서 이거 찾고 그래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틀린 거예요. 구성 자체 물어보면 전체 다 한동 전체 다 각 구분 건물마다 다 구성된 거고 발급은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처음 할 때 그거 잘 구분하시고 뭐 표제부에 뭐가 등기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 구분 건물 등기할 때 그때 이제 따로 해요. 지금은 일단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등기 기록 구성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급과 관련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 할 때는 어디까지냐 범위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199페이지 가시면 폐쇄 등기부에서 나인데, 자, 이게 이제 등기 뭐 더 이상 이제 저기 효력이 없을 때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폐쇄 등기부야. 그래서 부동산이 멸실이 됐다, 뭐 토지나 건물이 멸실이 되면 멸실 등기를 하고 해당된 등기부는 더 이상 사용을 안 해. 그래서 이때 조치가 폐쇄 조치예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이제 등기 기록의 장수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다 손으로 썼을 때는 장수가 많아지면 더 이상 또 추가하기 힘들면 폐쇄하고 다른 등기부에다가 옮겨서 이기해서 다시 사용했어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종전 등기부를 가까이 이제 폐쇄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폐쇄 사유 나인데 그런 거 뭐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 가시면 기타 뭐 등기 관련된 서류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접수장, 등기 신청 접수가 되면 작성하는 게 접수장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공동담보 목록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 그것만 봐두시고,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되는 대상, 동일한 원인에서 설정되는 대상에 해당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저당일 때는 공동담보, 전세권일 때는 공동전세 목록을 각각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숫자, 개수, 전세권이나 저당권, 대상,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 돼요? 5개 이상. 5개 이상이고, 과거에는 이제 신청할 때 신청인이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지금은 전자 방식이 이하기 때문에 등기관이 5개 이상이 되면 자기가 등기관이 전산상으로 직권해서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기 신청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신청이 아니고 등기관이 전자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로 3번에 그게 공동담보 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적어두시고, 누가 작성하냐? 등기관이. 신청한 사람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작성하냐? 등기관이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가로 3번은 뭐 등기부 부본입니다. 부본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하나 더 만들면 그게 뭐가 되냐? 부본이 되는 거예요. 부본.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뭐 등기 멸실이나 훼손 대비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두는 게 부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자기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또 복사해가지고 하나 뒀는데, 요즘은 전자적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 편집장 나와 있는데, 등기 신청할 때 건물과 관련해서 뭐 도면 또는 지적도나 이런 게 첨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묶어두면 도면 편집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 원부에서 나와 있는데, 신탁 원부는 뭐 신탁 등기할 때 첨부가 되는 게 신탁 원부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신탁 등기할 때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 202페이지 가시면 장부의 보존해서 나와 있는데, 장부, 좀 전에 봤던 그와 같은 장부 보존기간이 이제 얼마냐? 뭐 영구 보존하는 게 있고 10년, 5년, 1년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뭐 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누가 알아야 되냐면 등기관이 알아야 되는 거지. 뭐 중개업 하는 사람이 뭐 몇 년 보존하는지 알아서 뭐 할 거야? 알아서 뭐 할 거냐고 생각하는데, 어쩌다가 미친 척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거 영구 보존하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영구 보존하는 거. 그거 가지고 답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게. 영구 보존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거 가지고 답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기부 자체 영구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쇄 등기부도 영구 보존하도록 됐어요. 폐쇄 등기부는 이제 나중에 뭐 시간 지나가지고 뭐 권리 분쟁이라든지 이거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폐쇄 등기부도 어떻게 하냐?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기부하고 같은 효력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4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그리고 도면, 그리고 매매 목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공 매도야. 신이 신탁원부, 공이 공동담보 목록, 그리고 매매 목록, 그 다음 도면. 이거는 각각
등기부에 기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신탁원부는 신탁원부 번호, 그 다음에 공동담보 목록도 번호, 매매 목록도 번호, 그리고 도면은 도면 편철장 번호, 이걸 다 등기부에 뭐 하도록 되냐,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하고 거의 같은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보존기간이 언제까지냐, 영구 보존하도록, 영구 보존.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10년, 5년, 1년 이렇게 만약에 뭐 여러 개 놓게 되면 여기 했던 거 하나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라냐요, 영구 보존이에요. 그래서 얘가 10년짜리 찾아라고 하는데 얘가 들어가 있다. 그럼 얘를 답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다음 중에서 영구 보존이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보는데 얘네들 있으면 얘네들은 뭐야, 영구 보존이고, 여기 해당 안 되는 건 뭐야, 10년이 되든 5년이 되든 뭐 1년이 되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은 다 외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기 중에서 몇 개만 알면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존기간도 이걸 기준해서 답을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부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등기부의 이동 금지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 1번은 등기부와 그 부속 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2번 자, 신청서하고 기타 부속 서류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 끝에 부속 서류 붙어 있죠. 근데 첫 번째는 그 부속 서류가 뭐하고 관련된 거냐, 등기부하고 관련된 거고, 두 번째 부속 서류는 뭐하고 관련된 거냐, 신청서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부하고 그 부속 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속 서류가 좀 전에 봤던 이거야.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도면이에요. 이거 등기부하고 같은 걸 본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부하고 이와 같은 서면은 이거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등기소 밖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여기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사유로는 절대로 이동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 뭐 송부, 다른 기관에 보내라는 송부명령이라든지 또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여기 대상이 되냐 이건데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나이는 신청서하고 기타 부속 서류예요. 여기서 부속 서류는 뭐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서라든지 등기 신청할 때 작성하는 위임장이라든지 또는 인감증명서, 자, 이런 서류가 여기 신청서하고 기타 부속 서류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신청서하고 기타 부속 서류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는 법원의 송부명령이라든지 또는 검사의 압수수색이 있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보면 등기부하고 그 부속 서류는 법원의 송부 촉탁이나 제출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제출이나 송부하지 못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뭐야,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2번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예요. 이거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뭐 송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여기 대상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주제 나오면 앞에 대상이 뭐냐 이거 봐야 돼요. 등기와 관련된, 등기부하고 등기와 관련된 부속 서류는 뭐예요, 대상이 아니고, 신청서하고 기타 부속 서류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뭐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제 부속 서류 이렇게 놓으니까 부속 서류가 뭐냐, 그걸 모르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헷갈리는데, 신청과 관련해서 부속 서류는 주로 이거. 그리고 이제 등기와 관련된 부속 서류는 등기하고 같은 효력으로 있는 거 보는 거 이거. 그래서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손상 또는 복구와 관련해서 뭐 절차가 나 있는데, 원래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하도되어 있는데, 대법원장이 가로 2번에 나인 것처럼
손상 방지하고 복구와 관련해서 권한을 법원 행정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법원 행정청장한테 위임돼 있다. 뭐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누가 또 구체적으로 되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203페이지 가시면 등기부 등에 이제 공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기 사항이 이제 열람하고 정명하게 되어 있는데, 자, 열람은 일반적으로 그냥 보는 게 열람이에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증명과 관련해서는 발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증명을 실제 이제 등기되어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해서 발급해 주는 게 증명 발급이에요. 자, 그래서 뭐 열람 발급하고 열람인데 204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 뭐 발급 신청 방법에서 나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옛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등기부 발급이에요. 옛날에 그냥 복사해서 줬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복사해 줬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발급과 관련해서 일단 옛날처럼 등기소 직접 출석해서 신청도 가능하고 요즘은 뭐 2번 아니면 3번이죠. 무인 발급기 통해서 하는 거 또는 인터넷 통해서 하는 것 그와 같은 방법이 있다 그 이야기. 자, 그다음 이제 발급과 관련해서 뭐 발급 방법 나인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이제 신청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 뭐 전부 증명서냐 일부 증명서냐 그와 같은 종류 이거 이제 명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밑에 3번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기대인데 자 이거 등기부하고 같은 걸로 본다 그랬죠. 이거는 근데 얘는 신탁원부가 있든지 공동담보 목록이 있으면 이거는 따로 이것도 함께 해달라고 신청할 때만 함께 발급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발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에 나 있는 내용 건행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도 발급을 받으려면 함께 신청하는 뜻을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발급해달라고 신청해야 같이 이제 포함해서 발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5페이지 위에 가게 되면 그게 4번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 좀 전에 열심히 했던 거 구분 건물 하나의 등기 기록 구성할 때는 각 구분 건물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발급은 해당 구분 건물 표제부만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 4번이 컨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에 이제 열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람은 이제 뭐 내용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 게 열람이에요. 보여주는 건 현장에 가서 직접 등기관 앞에서 본 거하고 또한 신청하게 되면 뭐 등기사항 증명서에 따로 이거는 열람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찍혀가지고 나요. 그래서 이건 그냥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람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게 밑에 동그라미 4번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의 열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급은 안 돼요. 아까 어디 갔냐? 이거죠.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죠. 그 신청서하고 부속 서류에 매매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이게 부속 서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명을 해달라고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만 허용이 되냐? 열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열람은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열람을 하려면 직접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보면 등기관 또는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뭘 해야 되냐? 열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발급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야. 가서 뭘 해야 되냐? 직접 보는 것만 허용해요. 자, 그러면 직접 보는데 다 볼 수 있냐? 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이게 열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이제 위임장과 관련해서 이해관계 있다. 그러면 뭐야? 위임장만 열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뭐 이해관계 있다. 그러면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빠졌는데 이거 적어 두세요. 여기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전체 다 열람하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뭐 205페이지 밑에 뭐 저기 인터넷 의한 등기부 열람이 나인데 등기 예규 나인데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시험 문제 별로 출제 안 되고 그게 쭉 나 있는 내용 읽어보면 당연히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오늘 뭐 집에 가서 저기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그게 가면 쭉 절차 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쭉 한번 보면 아는 거죠. 요즘 뭐 누가 등기소 가가지고 직접 등기 발급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자, 그 다음 210페이지 가시면 이제 등기 절차 총론 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본 내용. 앞에서 한 거는 그냥 연습 게임이고 여기서부터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 이게. 그래서 등기 절차 총론 가장 이제 등기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등기 절차 뭐 총론에서 나있는데 등기 이제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심사하고 그리고 등기관이 신청된 내용에 따라 등기 기록을 실행하고 등기가 끝나면 뭐 등기 필정 작성해서 교부해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뭐 그런 절차가 쭉 나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등기 절차 게시에서 나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강제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당사자가 공동으로 이제 신청을 하는 것 이게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 당사자 중에서 단독 신청한 것 그래서 신청은 이제 두 가지인데 그래서 신청주의를 취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법원에 그러면 법원이 등기와 관련해서도 등기소에 신청해야 돼요. 근데 이때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표현하냐 촉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고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직권에 의해서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이 아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는 일단 시작하려면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두 가지 경우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11페이지 보시면 그게 그림 나 있죠. 등기 이제 시작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때 신청은 원래 누가 신청해야 되냐 당사자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가 촉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관공서 이제 촉탁도 성격은 신청으로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예외에서 나있는데 예외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 그 두 가지는 당사자 신청이 아니고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 211페이지 1번 신청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당사자 신청이죠. 그게 뭐냐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212페이지 가시면 2번 신청주의의 예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보면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관이 이제 직권에 의해서 하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 가시면 2번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되어 있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자, 그래서 등기가 일단 시작은 원래는 당사자 신청에서 이루어지고 당사자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해당이 되면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 교재 어디야 212페이지 그게 그 1번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기에서 뭐 소유권 보존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발소 등기 그 다음에 뭐 말소회복 등기, 뭐 지역권 등기, 뭐 대지권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와 같은 것은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하느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뒤에 가게 되면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뒤에 관련된 부분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등기 시작은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도 뭐야 이루어진다.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3번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체크해 두시고 등기관이 이제 처분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을 때 뭐 이의 신청을 하는데 그 이의 신청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뭐 등기를 하라 그렇게 명령 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때 등기가 뭐냐?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 자체가 당사자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신청 주의하고 예외 선나인데 그걸 두 개를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게 이번 211페이지 보시면 뭐 당사자 신청権내인데 당사자 신청을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이번 관공서 촉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공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법원이고 그 다음 뭐 세무서 같은 경우에 이제 압류등기 자 이런 거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법원하고 등기소하고 같냐 이거예요. 법원하고 등기소가 같냐 이거예요. 하는 일이 틀려요. 법원은 소송과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소는 국가사무 중에서 뭐냐 등기사무와 관련해서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등기소가 소속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원 소속이죠. 그래서 소속은 법원 소속이지만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일하고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하는 일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등기할 때 그냥 등기소 가서 그냥 바로 이거 등기해라. 그렇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절차상으로 반드시 뭘 하도록 되죠? 촉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뭐 가압류와 관련해서 재판에서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재판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면 가압류 등기와 관련해서 그냥 등기소에다가 가압류 해라 이렇게 바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으로는 등기소에다가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 신청한다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촉탁이라.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가압류 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와 관련해서 신청은 법원에서 하는 거지 채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자는 단지 뭐만 하냐면 가압류 결정해달라고 법원에다가 가압류 결정 신청만 하는 거예요. 등기소에다가 직접 가압류 등기하라고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신청은 누가 한다니?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법원에서 등기소에 하는 것 이와 같은 절차가 뭐가 들어가냐? 촉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211페이지 그게 가로 3번 촉탁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처분제한의 등기 나 있죠. 그게 보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와 같은 등기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결정한 법원이 해당되는 등기소에 뭘 하냐? 등기를 하라고 촉탁을 하는 거예요. 촉탁. 자, 그래서 그게 뭐 관공서는 아닌데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냐? 법원이고 그 밖에 뭐 체납 처분에 따라서 압류할 때는 또 누가 하냐? 세무사인데 세무서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등기 신청할 때 이거 절차상으로 뭐라고 부르냐? 촉탁이야. 그래서 촉탁인데 성격은 신청하고 같은 거예요. 신청으로 보는 거예요. 신청. 단지 이제 신청하는 주체가 관공서일 때는 이걸 신청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 촉탁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가서 일단 한번 모아서 쭉 하니까 일단 신청주의 하면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고 그 다음 관공서가 할 때 촉탁도 성격은 신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가시면 뭐 관공서 촉탁할 때 업무 처리 나인데 그건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거는 나중에 3월달 할 때 그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2번 뭐 신청주의 예외에서 나인데 여기 두 개예요. 얘가 양이 많아요. 얘가 양이 많은데 얘는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관련된 내용이 다 해요. 그게는 그냥 있다 한번 봐두시고, 얘는 기억을 해두시고, 법원명령에 의한 등기. 자, 이건 뭐가 있을 때 하는 거냐? 등기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서 등기를 하는 게 법원명령에 의한 등기. 자, 그래서 그 부분 봐두시고, 그 다음 215페이지 이제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뭐 누가 이제 할 수 있냐, 뭐 그게 나인데, 일단 그게 2번 등기 신청 적격,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 가시면 등기 신청 당사자 나이인데 뭐 공동 신청은 당연한 거고, 221페이지 가시면 2번 단독 신청의 나이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 221페이지에 단독 신청이 좀 내용이 어려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잠시 쉬고 등기 신청 적격부터 보겠습니다.